안녕하세요. 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그 같은 흐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로사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9일이고 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영등포에 있는 모처에서 상담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현장 숙소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연락을 해서 가봤더니,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일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망 진단서가 나오질 않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시체, 사체 검안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 눈으로만 봐서 이제 뭐 특별한 외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 검안상으로는 그냥 심근경색 추정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심근경색 추정이 됐을까를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망인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7년 전에 한번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떠한 뭐 스텐트라든가 이런 뭐 시술은 전혀 하진 않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검안이는 심근경색 추정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재를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심질환의 경우에는 산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과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로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분의 사망 원인이 이 건에 대해서는 뭐 뇌출혈 뭐 등 뇌혈관 질환인지 심질환인지를 꼭 확인을 먼저 즉 특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부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검안이가 이분은 심근경 추정이 된다 하면은 이분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비록 사체 검안서 상에는 뭐 심근경색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일단은 사인미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인미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사인미상인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언급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사인규명위원회, 뭐 사인미상조사위원회 이런 소위원회가 생겼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미상 건에 대해서 과로사로 들어왔건 이런 사인미상에 대해서 유족이 접수가 되면은 일단은 사망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즉 사인이 미상인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소위원회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로사로서 주장될 만한 뇌출혈, 즉 뇌혈관 질환, 심질환인지 아니면 기타인지, 즉 뇌혈관 심질환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뇌혈관 내지는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런 결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뭐만 조사하면 될까요? 과로가 해당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이거를 정확히 그런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질병판정위원회가 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하다. 뭐 과로는 있으나 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하다. 뭐 내지는 뭐 심근경색으로 추정은 된다. 하지만 과로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급되는 뭐 불승인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최소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제는 뭐다? 최소한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불명, 뭐 사인 미상, 주로 이제 댁에서 돌아가신 경우겠죠. 주로 뭐 주무시다가 다음 날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뭐 급사라고도 하고 뭐 그런 용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청장년 돌연사 증후군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인 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적어도 이게 사인 미상이 뇌혈관 질환인지 심질환인지는 판단을 해준다, 공단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뇌혈관 심질환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뭐만 입증하면 될까요? 과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6월이죠. 이제 7월, 8월 폭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5개 근로자들 많이 힘들죠. 그래서 뭐 무더위 쉼터라든가 뭐 또 우리 산업법상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예방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열사병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열사병 뭐 일을 하다 무더위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검은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원인은, 사망 원인은 뭘까요? 뭐 더위? 뭐 모르잖아요.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아무리 더운 날씨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일정 부분 고려 요인은 되겠으나 절대적인 내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날이 많이 더웠다. 혹시 뭐 이렇게 뭐 119를 타고 후송되는 도중에 체온을 측정했더니 체온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열사병으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방금 사인 미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계절적 요인들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살짝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인 미상의 경우에 어떻게 산재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